원래 급하게 지르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급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다. 급 떠나는 거라서 밥도 공항에서 대충 삼각 김밥으로 때웠다. 누군가 댓글로 왜 이렇게 가난한 여행을 하냐는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우리는 자주 장기로 여행을 다니는 편이라서 가난하게 다니지 않으면 안 그래도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니 조심해야 한다. 대신 국내 여행은 덜 쓰고 더 누리는 꿀팁이 있는데 차차 공개하기로 하고 우선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자. 도착하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렌트카를 받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공항에서 멀지 않아서 덥지만 않으면 걸어가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용한 곳은 스타렌트카. 예전에는 직원들이 엄청 많아서 활발했던 곳인데 이제는 무인 키오스크로 바뀌면서 들어가면서 음습한 분위기에 살짝 당황했다. 예전에는 먹고 살 거 없으면 제주도 내려와서 렌트카 회사에 취업하면 되겠다는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힘들어 보였다. 그렇게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돼지고기집. 여기서 나의 꿀팁이 나온다. 나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여행 갈 때나 외식할 때는 체험단으로 가는 편이다. 공짜로 먹고 사진 찍어서 글 써주는 그거 맞다. 대신 블로그 체험단으로 간 거지 유튜브 찍어달라고 한 건 아니니 맛이 별로인 집은 아예 소개 자체를 안 해드리겠나이다. 어쨌든 여긴 황금동가라는 곳으로 연동에 위치한 고깃집인데 동네 장사를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양도 퀄리티도 역시나 좋았다. 이렇게 국내 여행에서는 동네 괜찮은 밥집을 찾아가면 실패할 확률을 확 줄일 수 있다. 흑돼지 오겹을 시키면 김치와 고사리, 콩나물과 함께 순대를 같이 구워 먹는데 고사리와 순대의 조합이 육지 사람인 우리에게는 신박하면서도 너무나 잘 어울려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기 찌개가 예술이었는데 그냥 찌개로 점심 장사만 해도 잘 될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우리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제주도에 오면 먹어봐야 하는 흑돼지로 점심을 시작하는 아주 바람직한 첫 스텝을 밟았다. 그리고 이 식당 찾아가다가 발견한 내돈내산 카페인데 이미 유명한 빙수 맛집으로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들어가 봤는데 다들 외국인이라서 깜짝 놀랐다. 역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더 잘한다더니. 실내는 동네 카페 느낌인데 나오는 빙수는 비주얼이 신박했다. 우리는 녹차 빙수를 시켰는데 양도 많고 얼음결이 마치 녹차 이쑤시개 같지만 입안에 넣으면 사르륵 녹는 것이 후식으로 먹으니 너무 맛있고 살이 찔 것 같은 행복함이 몰려들어왔다. 이렇게 빙수를 조지고 있자니 벌써 서울쥐에게서 따봉이 2번이나 나오는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호텔은 서귀포에 저렴하게 나온 곳으로 골랐는데 타마라 제주라는 곳으로 아고다에서 무려 7박 8일에 18만 9천 원 가량으로 끊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호텔 컨디션은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 느낌이라서 묵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오히려 가격을 생각하면 감동적일 정도. 가성비에 신이 난 서울쥐를 보라. 5성급 호텔과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1박에 3만 원도 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쥐뿔도 없는 시골쥐인 나로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다음날이 밝자 우리는 또 블로그 찬스를 사용하여 양고기를 먹으러 갔다. 반찬도 깔끔하게 나오고 양고기도 푸짐하고 싱싱하게 나오는데 예전에 양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한 번 먹고 나니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 더 늘어났다.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셔서 먹기 편했고 특히 고기 퀄리티 자체가 좋아서 미친 듯이 흡입하고 왔다. 육즙 가득한 양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으면 내가 제주도에 온 것인지 무릉도원에 온 것인지 모르겠다. 역시 서울쥐의 따봉을 받은 곳으로 해외여행에서는 입맛 까탈스러운 서울쥐라도 역시 맛있는 건 맛있나 보다.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한국인 입맛의 맛집은 역시 한국에 있나 보다. 배를 채웠으니 이제는 물놀이 시간. 수영을 못하니 구명조끼를 야무지게 챙겨 입었다. 바닷가에 가면 빌려주기도 하지만 비싸서 집에서부터 들고 왔다. 수영하는 장면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노느라 바빴다. 물놀이를 마쳤으니 저녁밥을 먹어야지. 여기도 찬스로 간 곳이지만 여긴 소문나면 줄 서서 먹지 않을까 싶다. 들어가면서부터 주차장에 헛자 아닌 자동차들이 가득했는데 반찬 푸짐하게 나오는 건 물론이고 명태조림량이 어마무시하다. 분명 소자를 시켰는데 명태가 3마리 나온다. 가격은 35,000원으로 여긴 다음에 내 돈 내고 재방문 각인 곳이었다. 매운맛은 선택 가능한데 중간으로 먹으니 적당했고 생선조림 왜 먹냐고 이해 못하던 서울쥐가 따봉을 올렸으니 이 메뉴 좋아하면 가보시길. 다음날은 날씨가 추적추적 흐렸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배가 고픈 아이들.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으니 밥집으로 향했다. 요즘 제주도 너무 비싸다고 말이 많은데 걱정 마시라. 여긴 대들보라는 가게로 한정 수량이기는 하지만 1인 15,000원에 옥돔 정식을 먹을 수 있다. 수육에 보말 미역국에 문어에 옥돔구이까지 먹을 수 있는데 15,000원. 제주도가 비싼 게 아니다. 당신이 비싼 집만 가는 거다.
맛도 정갈해서 배를 잘 채우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 걸으며 근처를 돌아보았는데 고즈넉한 동네와 바다 경치가 만나 힐링 그 자체의 순간이었다. 또 오랜만에 가봤더니 정말 많은 기념품 샵이 생겼던데 안에 들어가면 귀여운 소품들이 많으니 가볍게 돌아보자. 그리고는 또 찬스를 사용해서 약간 어지럽지만 신기했던 미디어 아트를 구경하고 카페에서 음료 한잔 한 뒤 애플망고 빙수를 먹으러 갔다. 빙수집은 가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브이로그 찍고 싶은 감성이 돋아나는 곳이었다. 농장이 있어서 동물 친구들과 귤나무 친구들도 구경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오직 애플망고. 35,000원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제주에서 난 애플망고가 올라가고 호텔 빙수 퀄리티와 비교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달달한 망고와 새콤한 귤을 먹고 있자니 몸속에 비타민이 쏙 채워져서 자외선에 올라오던 기미를 쏙 내려주는 기분. 해서 애월에 잠시 놀러가 봤는데 여기 분위기 왜 이러세요? 농담이 아니라 약간 무서웠다. 관광객이 없는 건 아닌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고 가게들도 문을 많이 닫아 있어서 여기가 내가 알던 애월이 맞나 깜짝 놀랐다. 내가 바란 제주 감성은 이런 감성이라고. 곽지 해변에 위치한 버거리라는 수제버거 가게인데 사장님 인테리어 센스가 놀라웠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듯한 힙한 분위기에 각각 소고기와 딱새우를 패티로 쓴 버거 맛도 좋았다. 여기도 찬스를 사용한 곳이긴 한데 가성비가 괜찮아서 내 맛집 리스트에도 담아두었다. 무엇보다 가게 스타일이 너무나 취향저격. 거기다 햄버거 맛도 굿굿이라서 만족스러운 식사 같은 간식 시간이었다. 해수욕장이 전체적으로 우렁리스러워진 것 같아 아쉬운 가운데 그럼 산으로 가보자 하여 산방산에 가봤다. 그런데 해가 질 때쯤 도착했더니 귀신 친구가 나올 것 같은 기분. 등치 큰 서울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는데 귀신을 무서워해서 무서움을 떨치고자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덕분에 나는 귀에 피가 날 뻔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했다.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인내의 정신을 내려 제발 서울쥐에게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라고. 그리고 여긴 지나가다 우연히 들린 한림수협이다. 서울쥐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었던 곳인데 차 타고 가다가 보여서 들어가 봤다. 회를 아주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곳이라서 혹시 제주도에서 회 먹을 사람들 컴온. 들어가는 입구부터 내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들어가면 실제로 도다리부터 시작해서 문어, 모듬, 한치회 등등이 있는데 가격은 한 접시에 약 만원 내외 생각하면 된다. 광어회는 만원, 모둠회는 16,900원, 꽃게가 4,200원, 두 마리에 4,200원,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아? 고등어회는 5,900원이다.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와보길. 숙소에서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되니까 제주산 우유나 사 먹어보기로 했다. 이거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구나야. 나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우유를 먹어보고는 하는데 제주 우유 너 합격. 중간중간 영상이 잘린 것 같은 이유는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줄을 놓아서 그렇다. 다음 날은 특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제주도에 오면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인 보말죽이 그 주인공이고 이것도 찬스를 사용했다. 이 집의 놀라운 점은 이 흑돼지 수육이었다. 솔직히 수육 먹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잡내가 있기 마련인데 1도 없다. 어떻게 이렇지? 잡내 예민 보스 서울쥐도 인정하는 담백하고 맛있는 수육이었다. 메인으로는 나는 보말죽, 서울쥐는 보말 칼국수를 시켰는데 서울쥐는 처음 먹어보는 보말 칼국수의 비주얼에 약간 망설이다가 한 입 먹어보더니 뜨거워했다. 보말죽은 고소한 참기름과 고소한 보말이 만나 고소함을 형상화한 맛인데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아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필수 먹방 리스트다. 어쨌든 여기도 성공적. 그래서 내돈내산을 하러 오설록으로 향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성지이자 한국인 관광객들의 만남의 장소. 여기 녹차밭에서 인증샷은 국룰인데 녹차밭이 넓으니 땅 부자인 녹차 농부인 척 자세를 잡아보자.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 푸르르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자니 중국인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중국말로 금연경고 플랜카드가 우리를 반겨주었고 덕분에 근처에 흡연자 없이 상쾌한 공기를 즐길 수 있었다. 한 2년 만에 왔더니 내부가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서 낯설음에 흥미가 뻐렁치기 시작했다. 각종 녹차나 태평양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살 수 있는데 제주에서만 파는 녹차를 시음해볼 수도 있으니 맛을 보고 기념품으로 담아와보자. 천장 위로는 상품들이 자동으로 이동 중이고 그 사이 다양한 녹차를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자니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구나 싶었다. 모자나 장난감, 브로치와 티북, 화장품에 디저트까지 역시 대기업 놈들이라 그런지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이건가? 그렇다면 돈을 써줘야 인지상정.
우리는 엥겔 지수만 뻐렁치는 쥐쥐들이기 때문에 음료와 빵을 시켜 먹기로 했다. 시키는 방법은 키오스크와 줄을 서서 프론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론트에 섰더니 주문하고 계산하자마자 음식이 나오는 놀라운 속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음료와 녹차 크레이프 케이크 맛은 모두 좋았는데 음료를 녹차 맛으로 마시고 녹차 케이크를 먹으니 녹차를 액체와 고체로 번갈아가며 먹는 느낌이라 메뉴를 다채롭게 고를 걸 살짝 후회했다.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고 이어서 이니스프리로 넘어가 보았다. 오설록이랑 붙어 있는데 비누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돈을 내야 하고 엽서에 스탬프를 찍는 건 무료이니 기념품으로 만들어 가보자.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당 한 장만 찍어서 가져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냥 가져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로 하자. 여기서는 화장품도 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제주 이니스프리에서만 살 수 있는 오일이 있었는데 핸드크림만 보이고 찾을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었다. 대신 음식 종류가 더 다양해져 있었는데 역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먹는 게 제일인가 보다. 이니스프리도 빵과 음료, 브런치 메뉴를 팔고 있는데 비주얼이 이쁘니 SNS에 올릴 용을 찾는다면 강력 추천. 이렇게 푸르른 자연 속에서 달달한 걸 먹었으면 뭐다. 매운 걸 먹어줘야 한다. 저녁은 중식을 먹으러 갔다. 중문에서 수영을 하고 나니 뜨끈한 음식이 땡겼는데 찬스를 사용해 배 터지게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서울쥐는 짜장을 나는 짬뽕을 시켰는데 물속에서 놀다 와서 그런지 역시 짬뽕이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건 탕수육이었는데 가성비가 좋아서 다시 가도 탕수육은 또 시켜 먹을 것 같다. 탕수육 양이 정말 많았다.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당. 이렇게 우리의 제주도 여행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미 집에 도착해서 벌써 며칠이 지나 이 순간이 마치 지난밤 꿈처럼 아련한 가운데 다음 영상에서는 여행 경비 정리도 공유해드리며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청드리면서 여기까지 봐주신 쥐쥐님들에게 애정의 뽀뽀를 갈기는 바입니다.